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감산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 감산 조치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의 원유 생산 위험이 아래쪽으로 즉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었고요. 석유 수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뉴욕 이후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9일 월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주말간에 좀 큰 악재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59% 상승을 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33,600선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상승,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9%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원주민의 날로도 불리는 콜럼버스 데이로 인해서 미국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채권 시장 휴장을 통해서 주말간 있었던 전쟁의 여파가 약간 금융시장에 덜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 외 채권 선물 거래라든지 ETF 등을 보면은 내일 이제 정규장에 개장을 하면 채권 10년물 금리가 약 14bp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106선을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나타냈습니다. 이 무력 충돌 소식에 따라서 장 초반에는 안전선호 심리가 나타났고요. 달러화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이 강세가 점차 누그러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중동 쪽의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11월 WTI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4.3%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86.3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1.4% 정도 오른 17.7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주말을 지나오면서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전쟁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 악영향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주가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주말간 들려왔던 갑작스러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에 장 초반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장 막판이 될수록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200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전 거래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비농업 고용 지표가 굉장한 호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대외적 매크로적인 악재에 불구하고도 증시가 다소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소식이다. 이렇게들 전 세계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일 새벽 유대교의 안식일이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공습을 했습니다. 이 기습 공격에서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았고요. 또 무장 대원을 침투시키는 등 이 기습 공격을 단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수백 명이 숨졌고 또 민간인과 병사가 인질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
공격에 나섰고요. 이날까지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한 상황인데요. 이번 갈등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지정학적 그리고 군사적 갈등 중에서는 50년 만에 가장 최악의 갈등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기점으로 양측의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벌어질 가능성 또한 상당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그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이 영향이 다소 희석된 이 부분이 있지만요.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결국 이번 이팔 전쟁이 결국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유 생산지는 아니지만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의 외교 관계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최대 산유국 주 핵심 국가인 사우디 그리고 이란의 산유량이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보면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산유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연유 시장을 최근에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감산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솔솔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 감산 조치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우디가 기존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한 것을 양보할 것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출범을 이제 국교 정상화의 전제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갈등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이 무장 폭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장관에 따르면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실행 그리고 실행에 개입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밝힌 상태인데요. 시장의 불안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기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번 갈등으로 인해서 이란의 원유 생산 위험이 아래쪽으로 즉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었고요. 이번 사태가 이란의 석유 수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지금 희생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 아픈 점이고요. 그 밖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돼서는 핵심은 유가라는 분석이 많이 꼽히고 있는데 그 배후에 이란의 개입 여부가 어떻게 또 판단이 될지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뒷심을 발휘해 주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 결국에는 동반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시장이 오늘 컬럼버스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어서 좀 그 영향이 덜 있었던 것도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떤 심리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시장이 패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 오늘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이 금리의 급등락 또한 없었고 달러화 강세도 장 초반에는 연출이 되다가 다소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뉴욕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일단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망 모드에 진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며칠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은 이런 이 악재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 반사적인 리액션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산업주 주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또 이제 안전
피난처인 금의 가격이 급등을 하는 등 이런 즉각적인 영향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증시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조금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증시 투자자들, 특히 뉴욕 증시 월가 전문가들은 다소 침착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것 그 자체보다는 이것이 유가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물가 지수 그리고 유가의 흐름 등을 이제 주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기적으로도 이제 뉴욕 증시가 더 이상은 내리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을 좀 지지한 요인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제 증시가 가파른 하락세를 겪었었고요. 지금 굉장히 시장이 피로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S&P 500 지수가 과매도권에 들어섰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런 시기적인 상황, 그리고 투자자들이 향후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실적 시즌 등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악재도 증시에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월가에서 좀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오늘 하나 나왔는데요. 이 펀드 스트렛의 톰 리 전략가가 다소 이제 좀 상식과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쟁 그리고 무력 충돌이라는 이번 이 사태가 오히려 뉴욕 증시에는 반등의 계기를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톰리 이 전략가 같은 경우 물론 이 전쟁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치솟고 있던 채권 금리 상승세를 막아줄 유일한 구원투수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설명을 전했습니다. 그 주식시장 계속해서 채권 금리 급등에 정말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발발을 하면 통상 안전 피난처로 불리는 미국 국채로 다시 수요가 몰려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것이 고공행진하던 채권 금리의 급등세를 어쩌면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에 진행되고 있던 엄청난 이제 피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채권 시장의 출혈이 다소 멈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설명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이 된다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더욱더 매력적인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톱니의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던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또 물가 지표 CPI, PPI가 발표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갑작스러운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또 유가의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시장 참가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오늘 시장을 떠받쳐줬던 또 다른 축이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지금 이제 연준에서 좀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는 분석, 그리고 월가와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일부 제기하고 있는 분석이 최근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한 것이 어쩌면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조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최근까지 있었던 채권 금리 급등이 연준의 금리 인상 1회와 맞먹는 긴축의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궤를 같이 하는 연준 위원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의 총재입니다. 통상 연준 내에서는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은 다소 완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최근 채권 시장의 긴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발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로건 총재 오늘 전미식물경제협회에서 이제 준비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최근 채권 시장의 긴축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채권 금리가 왜 올랐는지가 결국 연준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올랐을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랐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라면 연준이 굳이 연방기금 금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로이 로건 댈러스 총재는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 계속 제기가 됐었던 채권 금리 상승이 사실상의 긴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금리가 올라온 이유가 만약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면, 미국 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것이라면 연준은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의 강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금리가 올랐다면 결국 이제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또다시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이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해야지만 연준의 향후 이제 긴축 향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가 안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뜻도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을 했고요. 로건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FOMC에서도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제 다른 연준 위원들도 발언을 했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이 공개 발언을 했고요. 제퍼슨 이사 또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한 연설에서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요건 강화 계획을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금융 시스템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통화정책 발언은 제안이 됐습니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향후 긴축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매우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라는 신중론을 강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연준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발표된 경제 지표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괴물급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미국의 신규 비농업 고용 지표가 33만 명을 상회를 하면서 예상치를 거의 2배가량 웃도는 급증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발표된 고용 관련된 지수도 호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을 한 것인데요.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이제 고용 시장이 향후에 고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요. 이 지표를 본 결과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미국의 고용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고용 시장이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페드는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가 고용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물가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CPI와 PPI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상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미국의 도매 물가 PPI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정말 중요한 9월 CPI 지수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9월 CPI가 전월 대비로는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9월 CPI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모두 직전월의 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역시 전월과 같거나 살짝 둔화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를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또 이번 주에는 페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쪽에서도 많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 증시 상장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킥오프 하는데요. JP모건과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자산운용상 블랙록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델타항공을 비롯한 이 소비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CPI와 PPI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과 섹터 특징적인 흐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S&P 500 지수의 전 섹터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드러진 업종이 이제 에너지인데요. 결국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는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 종목 중에 이제 마라톤 오일이라든지 엑소모빌의 주가가 각각 6% 그리고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방산 기업들은 이제 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9% 올랐고요. 노스복 그루만의 주가는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전면 충돌에 따라서 많은 항공사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항공편을 대거 취소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주요 항공주들 4%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은 하루였는데요. 빅테크 종목들은 혼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1% 이상 밀렸고 테슬라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차량 판매량 관련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중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로 해서 10%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